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자친구랑 알콩달콩 사랑을 하며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평생을 믿고 지내는 가족도 하루아침에 돌변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는 요즘, 남남처럼 만난 남자친구와 제가 영원히 행복하기란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와 그의 가족에게 당한 배신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꼭 기억해서 다음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사연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이 사연을 쓰는 지금도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짬이 나는 시간에 이 글을 마무리된다면 가차없이 보낼 생각이에요. 도대체 제가 어떤 배신을 당했길래 아직도 이렇게 분노에 차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그 얘기를 천천히 꺼내보도록 할게요. 저는 평범한 연애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공무원을 준비 중이었고, 저는 대학교 때 만났기 때문에 서로의 취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들어주며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여러 기업에 이력서를 냈지만 매번 미끄러진 남친은 결국 공무원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는 저와 만나는 일이 없었을 정도로 시험에 매진하긴 했지만 결과는 늘 안타깝게 미끄러지곤 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쉬는 틈 없이 바로 직장에 취직해 곧 대리를 달 위치였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도 나쁘지 않아 근무하는 것에는 힘든 일이 없었지만 단 하나, 남친의 히스테리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같이 돈 없고 생활이 힘든 시기에 만났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며 생활이 여유로워지니 알게 모르게 자격지심에 시달리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 같이 밥을 먹으러 가면 제가 산다고 해도 굳이 나 돈 없는 거 알면서 파스타 같은 걸 먹자고 하냐면서 늘 분식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물론 분식집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기분도 내고 싶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될수록 저는 좀 지쳐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자 남친은 전략을 바꾸더라고요. 이대로는 저를 놓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었던지 저를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학 때부터 만나왔으니 벌써 3년이 넘는 연애 기간, 저도 부모님께 그를 소개하고 싶었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친은 제 부모님을 만나기 싫다고 하더군요. 공무원에 합격하면 그때 당당하게 인사드리고 싶다는 말에 저도 더 뭐라고 할 수 없어 남친의 부모님께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처음 만나 뵙는 그의 부모님은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 태연이가 얼마나 입이 마르도록 얘기를 하는지 내가 꼭 보고 싶었다니까.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뭘 그런 걸 들고 와. 아니에요, 소소하게 사왔어요. 어머님 과일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잘 먹을게요. 두 분 다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럼 그럴까? 네, 앞으로 자주 뵙게 될 텐데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저도 좋죠. 아유, 인상도 서글서글하니 아주 좋네. 왁자지껄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님은 맛있는 식사를 차려주셨고 저는 한 그릇 싹 비웠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끝나갈 무렵 어머님이 말을 꺼내셨어요. 그래, 맛은 있었고? 네, 너무 맛있었어요. 태연 씨가 늘 어머니 음식 솜씨 칭찬했는데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말도 참 예쁘게 하네. 그래, 직장 생활 몇 년 차라고? 내년이면 3년째 됩니다. 일찍부터 직장 생활하느라 힘들었겠네. 게다가 우리 태연이가 아직 백수라 늘 신세 만지는 것 같아서 미안해. 아니에요. 태연 씨 곧 합격할 텐데요, 뭘. 그럼 곧 합격하겠지. 이놈이 한때는 우리 집에서 제일 가는 효자였는데 지금은 제일 가는 불효자요.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들 기죽게. 아이고 미안하네. 아들,
그건 그렇고 둘 다 결혼 생각은 있는 거지? 결혼이요? 아직 결혼에 대해선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정원이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결혼이야. 그래도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미리 결혼하고 기반 잡아놓으면 좋지 왜? 너도 곧 합격하고 그러면 더 좋지 않겠어? 저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나이가 되어야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어머님 생각은 잘 알겠지만 결혼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 예전에는 그냥 이부자리 하나, 수저 두 개 갖고서 결혼하고 다 했어. 그래도 지금 봐라. 이만큼 살잖니. 그래. 결혼은 거창하게 하는 거 아니다. 둘이 아껴 살다 보면 열심히 사라지더라. 둘 마음만 잘 맞으면 되는 거지. 안 그러니? 네, 맞습니다. 당혹스런 저는 웃음으로 그 얘기를 모면했습니다. 결혼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내는 어머님 때문에 당황했거든요. 게다가 직장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결혼을 시키겠다는 건지 그것도 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들려줬더니 하나같이 너한테 아들 빌부터 살게 할 참이라며 결혼하라고 자꾸 강요하면 당장 헤어지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남친이랑 헤어지기는 싫었습니다. 3년간의 정이 어디 작은 크기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당장 결혼식을 올리진 않아도 암암리에 곧 결혼을 할 커플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친의 시험날이 또 다가왔습니다. 지난번 시험에서 정말 아깝게 떨어졌기 때문인지 남친의 긴장감은 더욱 커져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남친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아침 도시락을 쌌습니다. 그리고 남친의 자취방으로 가서 그를 깨워 따뜻한 아침을 먹였죠. 남친은 감동해서 눈물까지 흘리려고 하더군요. 부담 갖지 말고 시험 보고 와. 나 여기서 기다릴게. 같이 안 가고? 시험 치고 나오자마자 내 얼굴 보면 잘 쳤다 못 쳤다 뭐라 얘기하기도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여기 있을게. 잘 치든 못 치든 마음 잘 추스르고 와. 알았지? 고마워, 정은아.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건데. 이번 시험 합격하면 우리 꼭 결혼하자. 알았지? 알았으니까 얼른 다녀와. 오빠 파이팅! 그래, 파이팅! 그렇게 남친은 시험장으로 떠났고 저는 집에 남았습니다. 그동안 그의 자취방을 청소하고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남친이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집에 들러서 포장도 했습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그가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잘 다녀왔어? 정은아, 나 오늘 왠지 예감이 좋아. 오늘따라 문제들이 너무 쉽더라고. 정말? 그렇다니까. 가채 좀 해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홀가분한 기분은 처음이야. 알쏭달쏭한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니까? 정말? 진짜 잘됐다, 오빠. 저는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오랜 기간 공부했던 빛을 이제야 바라는가 싶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친 손을 잡고 방방 뛰었습니다. 좁았던 자취방이 쿵쿵 울릴 정도로 크게 말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남친은 보기 좋게 필기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면접만 잘 치르면 이제 공무원은 따놓은 당상이 되었죠. 그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토록 오래 준비하던 시험이었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남친과 그의 부모님과 함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는 면접에 떨어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면접 준비를 악착같이 했습니다. 남친이 면접을 보기 전까지 저는 그와 만나지도 않았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면접을 치르고 난 뒤에 최종 합격일.
저와 남친은 떨리는 마음으로 합격자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 진짜 몇 년같이 느껴졌습니다. 남친은 결국 최종 합격을 받았고 그날 제게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자기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면서 빨리 저와 같이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저도 그 마음의 감동에 프로포즈를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저희에겐 늘 행복만이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혼 승낙을 받으러 시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머님의 태도나 말투가 180도 달라져 있더라고요. 처음엔 이게 착각인 건가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묘하게 도도하고 까칠해져 있으셨어요. 저녁 준비를 하시는 어머님 곁에 가서 말을 붙였는데 그날따라 유독 쌀쌀맞으시더라고요. 어머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어머, 그럴 리가. 아들이 공무원이 되는데 내가 왜 기분이 안 좋겠어. 좋은 일만 가득하지. 그, 그렇죠. 그럼 당연하지. 이리 와서 이거 손질 좀 해라. 나 혼자 하려니 영 속도가 안 나서 말이야. 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어머님은 늘 제게 단 한 번도 주방 일을 도우라 하신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도와드린다고 할 때마다 어떻게 아직 손님인데 내 손에 물을 묻힐 수가 있겠냐며 무조건 앉아 있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먼저 시키시지 않겠어요? 뭐 그간 혼자서 식사 준비를 도맡아 하셨으니 힘드셨겠구나 싶어서 저도 팔 걷어붙이고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났는데 이번엔 설거지까지 시키시더라고요. 저도 일하고 퇴근한 뒤라 몸이 피곤하기도 해서 구조 요청 신호를 남친한테 보냈는데 거실에서 웃으면서 과일만 먹느라 눈치를 못 채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많은 설거지를 혼자 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다 하고 거실로 돌아가니 제 몫의 과일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더군요. 울컥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늘 시댁에 와서는 귀여움만 받고 돌아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남친의 공무원 합격 소식 이후 묘하게 쌀쌀해진 시댁 식구들 때문에 기분이 울적해진 거죠. 저는 눈치를 살피며 가만히 남친 옆에 앉았습니다. 제발 눈치 좀 채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자 어머님이 절 발견하고 말을 붙이시더군요. 설거지하느라 수고했다? 정은이 혼자서 그 많은 걸 다 했어? 엄마도 참 도와줘야지. 나도 음식하느라 삭신이 쑤셔. 네 엄마는 뭐 항상 젊은 줄 아니? 나도 다 늙었어. 그리고 어차피 정은이 곧 너랑 결혼할 건데 이제는 설거지 정도는 시켜도 되지 않니? 그동안은 어떨지 몰라서 내가 뭐 하나 시키진 않았지만 말이야. 네, 괜찮아요, 어머님. 시키셔도 돼요. 그치? 거 봐라. 정은이도 괜찮다잖아. 그건 그렇고 태연이 곧 인사발령 날 텐데 슬슬 결혼 날짜 잡아야 하지 않겠니? 살 것도 알아봐야 하고. 일단 인사발령 나는 곳 좀 알아보고 결정하려고. 정은이는 회사랑 멀 수도 있으니까. 어머, 그게 무슨 소리니? 정은이 회사 따라 네가 직장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태연아, 나랏돈 받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정은이 생각 말고 발령 나는 대로 거취도 옮겨야 하지 않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어머님. 일단 태연 씨는 자주 자리를 옮길 수도 있어서 제 회사 근처로 신혼집을 정해두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아시다시피 직장 근처가 집값도 크게 비싸지 않고 두루두루 살기가 괜찮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태연이 병나면 네가 책임질 거니? 네? 멀리는 직장 다니다가 애 삭신이 쑤시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애가 공무원 되려고 머리를 얼마나 써가면서 공부를 했는 줄 알아? 그런데 직장은 좀 편하게 다녀야지 않겠어? 이제껏 그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힘들 순 없잖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너 이런 거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도 나중에 아들 낳아보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다 알 수 있을 거야. 지금은 내가 좀 모질게 느껴지더라도 아들 가진 부모 마음이 그런 게 아니다. 알겠니? 네, 어머님. 전 어머님 말씀에 구태여 왈가왈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어머님 눈에는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이 몇 년간 공부 끝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으니 두 눈에 사랑만 가득할 게 뻔했으니까요. 거기서 제 욕심 차리다가는 물벼락밖에 더 맞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 문제는 남친과 제가 상의할 일이지 어머님과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날 밤 너무 피곤한 나머지 남친의 전화도 받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뒤에 남친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있는데 남친은 자긴 상관없으니 저 좋을 대로 직장 근처로 신혼집을 구하자고 하더라고요. 역시 남친은 저를 배려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께는 차차 이 문제를 상의드리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흐르고 남친도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남친의 첫 근무지는 제 직장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덕분에 신혼집에 대한 어머님과 저의 트러블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트러블이 결국 그 하나일까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기 위해 각 집안에 인사를 드리고 난 다음 날이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따로 불러내셨습니다. 결혼 날짜도 다 잡은 마당에 무슨 일일까 싶어 어머니가 약속한 장소에 나간 저는 거기서 어이없는 얘기를 듣고 맙니다. 커피 한 잔을 쭉 들이키신 어머님은 그러시더군요. 네가 이제 우리 집 사람 될 거니까 내가 편히 얘기하마? 네, 편하게 얘기하세요. 신혼집 문제 말이다. 네, 다행히 근무지가 제 직장하고도 가깝더라고요. 그쪽 동네를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그건 참 잘 된 일이지. 근데 신혼집 구하는 거 말이야. 꼭 우리 쪽에서 신혼집을 구해야 될까 싶어서 말인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맞아요. 요즘 아파트 전셋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보태서 같이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아유,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할게. 너랑 이제 한 식구 될 건데 말 갈아서 하는 것도 이상하고 말이야. 사람들이 그러는데 말이다. 공무원이 최고의 남편감이라고 하더라. 아, 네, 맞아요. 공무원 좋은 직업이죠. 그래서 말인데 집은 네가 해야 하지 않겠어? 공무원 남편 맞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던데 그 정도는 네가 해야 하지 않을까? 네? 그럼 제가 집값을 온전히 다 감당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물론 요즘 전셋집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라는 건 나도 잘 알지. 근데 정은이 넌 벌어놓은 돈도 꽤 있을 거고 앞으로 또 우리 태연이가 열심히 벌어다 줄 거 아니니. 그리고 집뿐만 아니라 혼수도 그래. 혼수는 원래 여자가 자기 살림 가져오는 거니 제 손으로 골라서 사오는 게 낫잖아. 공무원 사이 맞이하는 건데 정은이 너희 집에서도 집이며 혼수 정도는 흔쾌히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어머님, 그건 좀... 왜 이렇게 반응이 떨떠름해? 나도 이 얘기 꺼내느라 고민 많이 했어. 그래도 태연이가 공무원 되느라 좀 열심히 했니? 남들이 다 좋은 직장이라고 칭송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 다른 직업이야 잘릴 각오하고 다니는 거지만 공무원이 어디 그러니?
평생 직장이라는데 네가 그 정도는 해와야 나도 면이 서지 않겠어? 물론 평생 직장인 거 저도 잘 알죠. 그리고 공무원이 좋은 직업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때문에 제가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건 조금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너 지금 내 말이 틀렸다는 거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럼 됐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니? 누군 공무원 아들 장가 보내는 거 안 아까운 줄 알아? 솔직히 나 태연이 이렇게 떡하니 붙을 줄은 몰랐다. 그래서 내가 너랑 결혼한다 그랬을 때 너한테 너무 고마웠어. 혹시라도 제대로 직장 못 잡으면 내가 미안하잖니. 근데 떡하니 붙고 나니까 사람이 욕심이란 게 생기더라. 그래도 태연이가 널 좋아하고 나도 너 나쁘지 않으니까 둘이 결혼하는 거에 반대 안 한 거다. 그거 아니? 어머님의 말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난 남편 맞이하게 생겼으니 집이며 혼수도 다 제가 준비하라는 말씀이셨죠. 아니, 공무원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이러실까요? 세상의 모든 직업 최상위 계층이 공무원이신가 봅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대놓고 불만을 표출하기엔 어른한테 할 행동이 아닌 것 같아 참고 또 참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겠다고 어머니께 얘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남친을 불렀어요. 영문도 모르고 나온 남친에게 전 어머니와 있었던 얘기를 했죠. 어머니 말씀이 난 너무 황당해. 왜 내가 집이면 혼수를 다 해와야 해? 오빠도 그렇게 생각해? 뭐, 못할 것도 없지 않나? 뭐, 뭐라고? 그렇잖아. 엄마 말대로 최고의 신랑감이 사위감인데 네가 그 정도 투자는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어차피 너 임신하고 아기 키우면 일도 그만두게 될 텐데 그럼 생활비는 다 내가 벌어와야 하잖아. 난 애 낳고 일 그만둘 생각 없어. 지금이야 생각이 그렇겠지.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가 보더라. 애 임신하면 그때부터 몸이 그렇게 힘들다던데 직장 생활 계속하는 게 어디 쉽겠어? 그건 그렇다 쳐. 그리고 무슨 투자? 내가 그동안 오빠 뒷바라지 한 건 생각 안 해? 오빠 돈 없다고 데이트 비용은 매번 내가 냈었잖아. 근데 이제는 결혼 비용도 내가 하라고? 이건 아니지. 뭐야, 그동안 데이트 비용이 그렇게 아까웠냐? 누가 아까웠대? 오빠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지. 난 솔직히 오빠가 내 편 들어줄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었네. 생각해보니까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난 다음에 오빠도 좀 변했어. 내가 뭘 변해? 난 똑같거든? 어깨에 힘도 팍 들어가고 말하는 것도 권위적이고. 솔직히 난 오빠가 부드럽고 다정한 남자라서 좋았던 건데 요즘 오빠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별 이상한 트집을 다 잡네. 내가 뭐가 달라졌길래 그래? 지금도 우리 결혼의 문제점을 전혀 파악 못하고 있잖아.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 엄마 말대로 내가 공무원 시험 합격했고 또 공무원의 평생 직장인 건 맞는 말이잖아. 앞으로 내가 평생을 일하면서 가장이 될 건데 못 해올 건 또 뭐야? 뭐라고? 제가 화가 나 소리쳐도 남친은 오히려 그런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전 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결혼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상황이 달라진 건 남친의 공무원 시험 합격뿐인데 그거 하나로 어머님의 태도며 남친의 태도 둘 다 180도 달라져 있었던 거죠. 이대로 결혼을 하면 그 둘의 자만심이 하늘 끝까지 치솟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무슨 고민을 하길래 저녁밥도 걸러? 어? 아무것도 아니야. 결혼 앞두고 나니 마음이 심란하지? 심란하긴 뭘.
누구나 그렇다고 하더라. 근데 엄마는 아빠랑 결혼할 때 이 사람이라는 확신이 언제 생겼어? 음, 엄마는 아빠가 엄마 손 꼭 잡아주면서 평생 호강시켜준다는 거짓말은 못해도 당신은 내 눈물 흘릴 일 없게 해주겠다고 한 번에 홀라당 넘어갔지. 아유, 그리고 지금도 봐라. 네 아빠 다른 건 몰라도 늘 엄마 편이잖아. 맞아. 아빠처럼 다정한 사람 잘 없어. 그래서 나 어릴 때 이상형이 아빠였잖아. 지금은 태연이고? 그렇지 뭐. 결혼 앞두고 우리 딸이 무슨 고민이 이렇게 많을까? 엄마는 너한테 선물 주려고 왔는데. 선물? 무슨 선물? 아르바이트 하면서 너 혼자 아등바등 힘내서 대학 다닐 때 많이 보태주지 못해서 미안해. 용돈이라도 넉넉하게 주고 싶었는데 우리 형편이 그게 잘 안 됐잖니. 엄만 다 지난 얘기를 뭐하러 해. 지금 이렇게 잘 컸는데. 엄마가 너 낳을 때 할머니가 주신 선물이 있거든? 보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바로 땅을 선물로 주셨어. 그땐 그 땅이 쓸모가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거든. 실제로 얼마 전까지는 그랬었고, 그래서 그 땅을 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갖고만 있었지. 근데 얼마 전에 그 땅 옆으로 고속도로가 난다고 허가가 떨어졌지 뭐니. 돈도 몇 푼 안 되는 땅이 그 허가 하나에 10배가 넘게 올랐다더라. 그래서 말인데 정은이 네 할머니한테 받은 그 땅을 이젠 너에게 증여하려고 해. 엄마, 내가 그 땅을 어떻게 받아? 엄마가 줄 수 있는 유일한 네 결혼 선물이야. 그래도 안 받을 거야? 그동안 고생한 엄마가 갖고 있어야지. 내가 무슨 염치로 그 땅을 받겠어? 받아줘. 엄마 아빠는 그 땅 없어도 이제 괜찮아. 너도 알잖아. 아빠 일 잘 풀려서 작년부터 살만한 거. 고마워, 엄마. 그래, 우리 딸. 그리고 미안해, 엄마. 뭐가 미안해? 저는 엄마의 얘기에 모든 게 확고해졌습니다. 지금의 남친은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며 이런 남친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전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요. 게다가 남친이 아무리 사고를 뜯어고친다고 해도 어머님이 있는 한 결코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심을 한 거죠. 남친과 파혼하기로 말이죠. 그래서 엄마에게 이 모든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도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하지만 제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일인 만큼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굳은 결심을 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제 성격상 제가 받은 만큼 딱 돌려줘야 속이 시원한 성미라서요. 시댁으로 가서 초인종을 누르자 남친이 황당한 얼굴로 나오더라고요. 오늘 못 온다지 않았어? 그랬지. 근데 시간이 생겼어? 일단 들어와. 저녁 준비하는 중이었거든. 그래? 잘 됐네. 저는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님이 부엌에서 도마질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죠. 어머님은 제 소리에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정은이 왔니? 그럼 손부터 씻고 이리 와라. 오늘 전 좀 부치려고 하는데 좀 도와줘라. 제가요? 왜요? 에? 그게 무슨 소리니? 저 더 이상 여기서 일할 생각 없는데요? 얘 지금 뭐라니? 내가 언제 너한테 일을 시켰다고 이래? 어머님, 태연 씨 공무원 합격한 이후로 저한테 자연스럽게 주방일 시키셨잖아요. 밥 먹고 난 뒤 설거지는 당연했고요. 그거 분명히 이 일 맞는데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정은아, 너 왜 그래? 저 태연 씨랑 결혼 안 할 거거든요. 뭐? 뭐, 뭐라고? 소파에 앉아 계시던 아버님도 놀라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표정들이 아주 볼만했어요. 전 미소를 짓고 있었죠. 어이없고 황당한 얼굴들이 저한테로 모여졌습니다.
지금 너 뭐라고 한 거니? 파혼하겠다고 했어요. 미쳤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파혼이라니? 그게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아니, 결혼이 애들 장난인 줄 알아? 결혼 날짜까지 다 나온 마당에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게요. 저도 결혼이 애들 장난 아닌 거 알아요. 그래서 최대한 어머님 기준에 맞추려고 했는데 어머님 기준이 너무 과하셔서요. 내 기준이 뭐가 어때서?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신혼집 혼수 전부 다 제가 해오라고요. 세상 어떤 결혼도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서요. 제가 꼭 결혼해달라고 사정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공무원 남편 만나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니? 5천만 명 국민 중에 공무원이 12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럼 작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많은 공무원을 남편이나 혹은 부인으로 둔 사람들은 모두 저처럼 결혼했을까요? 뭐, 뭐라는 거니, 얘가 지금? 그리고 태연 씨 7급 공무원도 아니고 9급 공무원이잖아요. 9급 공무원 연봉은 알아보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태연 씨 초봉 제 연봉보다 한참 미치예요. 야, 이정은,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왜? 팩트로 말하니까 자존심 상해? 나 솔직히 오빠가 늘 자기 공무원 된 거 엄청 뻐길 때마다 아주 속이 근질근질했거든. 그래도 몇 년간 공부한 거 아니까 그냥 꼭 참았어. 근데 왜 참고 살았나 싶어. 지금 속이 아주 시원하거든. 너 진짜 말이면 단 줄 아니? 우리 태연이 공무원 되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알아? 알죠. 알아서 지금까지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죠. 왜 저한테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하셔서 이 사달까지 나게 만드셨어요? 이건 어머님 책임이 분명히 큽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히려 다행이에요. 그 덕분에 이 집 며느리 안 되게 됐으니까요. 그래, 이렇게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너랑 나도 결혼 안 해. 그래, 파혼해. 파혼하자고. 나도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애 며느리로 들이고 싶지 않다. 그동안은 살살 웃으면서 사람 비위 맞추더니 이제와 제 성질을 드러내는구만. 네, 어머님과 태연 씨도 이렇게 순순히 동의를 해주시다니 천만 다행이네요. 그래, 어차피 네가 신혼집이랑 혼수를 다 해올 돈이 없으니까 파혼하겠다는 거지. 안 그러겠어? 그런 거겠지. 자존심 상하니까 파혼한답시고 별 얘기 다 꺼낸 거잖아. 저는 그대로 집을 나올 생각이었습니다만 그들의 말에 발을 멈췄습니다. 사실 여기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속에 남아있는 울분을 싹 걷어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신혼집 그리고 혼수해올 돈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니겠니? 월급쟁이가 뭐 돈이 얼마나 많다고. 물론 제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죠. 하지만 땅이 때문 얘기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땅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얼마 전에 엄마가 갖고 있던 땅이 개발로 인하여 크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그 땅을 제게 증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 땅이 된 거죠. 그, 그 땅이 도대체 얼마길래? 글쎄요. 얼마 안 돼요. 한 20억 정도? 이, 20억?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어서 신혼집을 해오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순전히 어머님의 그 욕심과 그리고 태연 씨의 그릇된 자만심이 파혼을 불러온 거니까요. 정은아, 왜? 그, 그게 말이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말 실수하신 것 같아. 무슨 말 실수? 틀리말한 거 하나도 없으실 텐데? 아니다. 내가 잘못 말했어. 신혼집까지 해오라고 한 적은 없어. 정원이 네가 잘못 들은 거지. 잘못 들었다고요? 누굴 바보로 하세요? 아이, 그게 아니라 엄마가 실수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얘긴 없던 얘기를 하자.
어? 갑자기 왜 이렇게 태도가 돌변해? 설마 나 돈 좀 있다고 바뀐 거야? 아이, 그럴 리가 있어. 내가 무슨 돈밖에 모르는 애인 줄 알아?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돈밖에 모르는 남자 같네? 우리 태연이 그런 놈 아니다. 내가 그렇게 안 키웠어. 게다가 너 말고 다른 여자는 하나도 없었잖니. 얘가 너랑 사귀면서 다른 여자한테 한눈을 팔았니? 뭘 했니? 내가 괜한 소리를 내서 태연이가 바람이 들어서 그런 거지. 사실 태연이는 신혼집이며 혼수며 그런 거에 뭐라고 하기만 했지. 그 말에 동조한 적 없다. 안 그러니? 맞아. 난 엄마한테 오히려 뭐라고 했어. 왜 정은이한테 그러냐고. 정은이 부담스럽게 그러지 말라고 했지. 죄송한데 지금 두 분이서 무슨 연기예요? 아이고, 왜 이러니 정은아. 아무튼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제 오해다. 그래, 그거야, 오해. 그러니까 넌 신혼집 해올 필요 없어. 원래 그런 건 남자 쪽에서 하는 거지.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아직은 남자가 신혼집 해가는 게 맞잖아. 안 그래? 그럼 신혼집 뿐이냐? 혼수도 안 해와도 된다. 아무리 이러셔도 소용없어요. 아까만 해도 파혼해서 다행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바뀌시니 소름이 끼치네요. 태도가 바뀌다니. 네가 오해해서 그런 거지. 원래 나 이런 사람이었어. 어머님이 하신 얘기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한데 오해라는 말을 자꾸 하시면 기분이 더 나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파혼 의사를 전달하기 위함이었고 땅 얘기는 원래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머님께서 돈 없다 무시하셔서 저도 모르게 한 말이었어요. 그럼 전 할 얘기 끝났으니 이만 가볼게요. 어딜 가니? 이대로는 못 간다. 우리 태연이랑 결혼하겠다고 하고 가야지. 이렇게 답답한 적은 처음이네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파혼한다고 했잖아요. 나 너랑 못 헤어져. 아니, 안 헤어져. 우리가 몇 년을 만났는데 갑자기 이래. 이럴 순 없는 거지. 내가 너랑 결혼하려고 얼마나 힘들게 공무원 공부를 한 줄 알아? 그랬으면 이렇게 변하지 말았어야지. 공무원 합격했다고 무슨 자신감이 붙어서 그렇게 뻐겨? 뻐기길? 내가 잘못했어. 나 너 없이 못 살아. 알잖아. 아니, 공무원인 오빠는 세상 누구보다 잘난 남잔데 왜 나 없이 못 살아? 아, 20억짜리 내 땅이 없어서 못 사는 건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 우리 그렇게 속물 아니야. 속물이 아니시라고요?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아무튼 전 제 의사 분명히 말한 것 같으니까 이만 가볼게요. 비켜주세요. 아, 안 된다. 못 가. 아버님까지 왜 이러세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 가세가 기울어서 태연이 결혼시키기 힘들었다. 너도 직장이 있고 태연이도 공무원이 됐다 하니 빨리 결혼시켜버리려고 했더니 이놈의 돈이 문제였어. 그래서 태연이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용서해다오. 다 무지해서 그런 거야.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미 제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어요. 두 사람 방금까지 얘기하는 거 못 들으셨어요? 저도 이 정도로 마음이 휙휙 바뀌실 줄은 몰랐다고요. 태연 씨한테 남아있던 정도 전부 떨어질 정도로요. 정말 안 되겠냐? 네, 안 됩니다. 이대로는 못 간다. 이대로는 못 가. 차라리 나를 밟고 가라. 도대체 왜 이러세요? 어머님은 현관 앞에 가로로 드러누워서 시위하듯 소리를 빽 지르셨습니다. 밟고 가라니요. TV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제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뭐하러 땅 얘기를 했겠어요. 그저 한 방 먹이려고 한 얘기인데 어머니는 제 생각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절 이대로 감금하시겠다는 건가요?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 부분이죠? 그, 감금이라니! 지금 억지로 절 집에 보내지 않고 계시잖아요. 당장 일어나시면 경찰에 신고는 안 할게요. 난 이제 망했다. 난 이제 망했어. 원래 본인 땅이신 것도 아니면서 뭐가 망했다는 거죠? 내가 내 욕심에 괜한 얘기를 했어. 그게 아니었으면 너는 태연이랑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내가 다 망쳤다고.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니 참 다행이네요. 어머님은 펑펑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다고 해서 제 마음이 약해질 순 없겠죠. 오히려 전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했습니다. 한순간의 동정 때문에 제 인생을 말아먹을 순 없으니까요. 그렇게 전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남친이 뒤쫓아 나오긴 했지만 차마 저를 부르진 못하더군요. 파혼을 결정하고 난 뒤의 일은 싱겁게도 너무 간단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였다면 이혼 때문에 절차가 복잡했겠지만 제가 할 일이라곤 결혼식장을 취소하고 만들어둔 청첩장을 폐기하는 게 전부였죠. 그리고 결혼 소식을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파혼했다고 말하는 게 다였습니다. 이게 가장 힘들었어요. 파혼 소식을 알리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이유를 말하기는 어려웠으니까요. 그래서 대충 성격 차이로 파혼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이 또 터졌습니다. 남친이 저 때문에 파혼을 한 거라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더라고요. 글쎄, 제가 다른 남자가 생겼고 그걸 속인 게 들통나서 파혼을 한 거라고 했다지 뭐예요. 이 얘기를 들은 제 친한 친구가 너무 열이 받아 남친에게 쏘아댔고 남친은 순순히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말 함부로 한 대가로 본인 지인들에게 찌질한 놈으로 낙인이 찍혔고요. 그 뒤로 남친이 사과를 하겠답시고 제게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한두 번 거절했더니 끈질기게 전화 한 번만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받아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다시 만나면 안 되겠냐며 정말 잘해주겠다고 빌더군요. 제가 미쳤나요? 내 말대로 진짜 다른 남자랑 연애할 것 같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죠. 그 남자 누구랑 다르게 미친 듯이 잘생긴 데다가 운동도 잘해서 너 걸리면 뼈도 못 추릴 거라는 얘기도 함께 했어요. 그러자 다신 연락을 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남친은 제 일상에서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남친한테 했던 말들은 전부 뻥은 아닙니다. 진짜로 저는 잘생기고 몸 좋은 남자와 썸을 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이번에 새로 저희 부서로 온 남자인데 제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저도 나쁘지 않아서 아슬아슬 연애 시작 전의 분위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 파혼 후에 누구보다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신중해야 합니다. 정말로 신중해야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남자나 시어머니를 만나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연애할 때는 진짜 추워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사람이 돈 앞에서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는지 그 끝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처음 사연을 쓸 때만 해도 이 이야기를 다 완성할 수 있을지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결국 마무리까지 왔네요. 사연 들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제 인생도 같이 응원 부탁드려요.